이 주인공 이름은 태페이야.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있어. 그의 엄마는 좀 과격하고 권위적인 성격이고 아빠는 좀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 장난을 치곤 해. 게다가 가족 모두가 무술 같은 싸움 기술에 능숙해. 지금 태페이는 일상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다 엄마가 불러서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여 즐겁게 식사하고 웃는 시간이야. 다음 날 우리 주인공 태페이는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 부모님에게 환한 미소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지만 그날이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 부모님은 차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몇 달 후에 태페이는 부모님의 묘지를 방문해 거기서 할아버지의 입양 제안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던 중 갑자기 몇 명의 미친 악당들이 마차를 쫓는 장면을 목격해. 전형적인 주인공답게 태페이는 도움을 주기로 결심해 오토바이를 타고 악당들에게 달려들어. 하지만 태페이의 멋진 장면은 악당 중 한 명이 도구를 꺼내 보이면서 끝나. 그런데 갑자기 배트맨의 집사 알프레드가 튀어나와 악당에게 덤벼들어. 그 혼란 속에서 공주 샬롯이 마차에서 떨어져 태페이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 운 좋게도 나무에 떨어져 충격이 완화되었고 깨어났을 때는 부드러운 뭔가를 잡고 있는 걸 깨달아. 샬롯은 깨어나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웃으며 말해. 둘은 자기소개를 하고 샬롯은 자신이 왕족이라고 밝혀. 하지만 태페이는 거짓말을 한 그녀를 믿지 않아. 태페이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미안하다고 사과해. 샬롯은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해. 그녀는 태페이에게 왕족 멜론을 만져본 느낌이 어땠냐고 놀리며 평균 이상의 멜론을 좋아하냐고 계속 놀려. 태페이는 부끄러워져. 길을 걷던 중 태페이와 샬롯은 알프레드가 샬롯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해. 샬롯은 주인공에게 뺨에 키스를 하며 작별 인사를 해. 그 순간 태페이의 휴대폰이 울리며 할아버지에게서 온 14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는 알림이 와. 그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할아버지 집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려.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기를 소지한 채로 보안 요원들에게 잡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하자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가 특별 초대 손님이라고 밝히며 보안팀을 놀라게 해. 할아버지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거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잠시 후 태페이는 할아버지에게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어봐. 그제야 태페이는 부모님의 사고가 거짓말이었고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 사실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그들은 소개식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 가족의 하녀 유가 태페이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제안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더럽냐고 궁금해하며 물어봤고 태페이는 사람을 구했다고 대답해.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정당한 이유로 더러워진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말해. 이후 태페이는 가족의 후계자로 소개돼. 초대 손님들은 그가 더러운 상태로 등장하자 수근거리며 웃어.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할아버지는 그가 더러운 이유를 설명해. 그는 한 소녀를 구했다며 그 소녀가 왕족이라고 밝혀. 이 소식에 모두가 놀라워해. 하인들은 그가 가족의 후계자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려. 태페이는 그저 부모님의 복수를 원했을 뿐이었어. 할아버지는 이 의식의 진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친해지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제안해. 지금 태페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친해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 시르반 호젠이 다가와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고 그의 딸 마리아를 소개해. 실비라는 또 다른 딸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리에 없었어. 그런데 태페이는 하루아침에 바뀐 세상에 약간 짜증이 났어. 그러다 멀리서 검을 휘두르는 아름다운 소녀를 보게 돼. 그 소녀가 바로 실비였어. 흥분한 태페이는 검을 들고 달려갔어. 하지만 실비는 태페이를 도적으로 착각하고 싸움을 걸어와. 그 순간 할아버지가 싸움을 중단시키며 실비를 주인공의 약혼녀라고 소개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페이는 유의 쿠션에 쓰러져 깊이 잠들었어. 집에 도착했을 때 태페이는 그 규모에 깜짝 놀랐어. 할아버지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고 웃으며 집을 맡기겠다고 말했어. 그리고 유에게 태페이의 메이드가 되어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라고 부탁했지. 할아버지는 떠나며 그를 혼자 남겨 상황을 처리하게 했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수백 명의 하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 나도 저런 집을 가지고 싶다. 유는 태페이를 그의 방으로 데려갔어. 거기서 그는 샬롯과 실비를 생각하며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고 생각했어. 다음 날 그는 유와 함께 학교로 갔어. 도착하자마자 학교의 규모에 놀랐어. 유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말하며 아리마 가문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라서
모두가 그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어. 군중을 피하기 위해 그는 뛰쳐나가 학교 카페테리아에 도착했어. 갑자기 그는 클럽 회장인 호세윤 세이카와 그녀의 동료들을 마주쳤어. 그들은 그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나무랐어. 그런데 그가 주의를 기울인 것은 바로 그녀들의 방탄조끼 색깔이었어. 결국 유가 그를 찾아 교장실로 데려갔고 모두가 아리마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기뻐했어. 그들은 교실로 가서 자기소개를 했어. 모두가 그의 성을 듣고 놀랐어. 이 학교도 전부 다 관심쟁이들 뿐이야. 수업이 끝나자마자 모두가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어. 특히 네스 하이코라는 애가 첫 순간부터 친구가 되자고 했어. 하지만 태페이는 그 상황이 조금 불편했어. 그 순간 그가 구해준 샬롯 공주가 나타났어. 그녀는 그의 눈을 가리며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었어. 그녀가 그의 몸에 닿자 그는 그 익숙한 느낌을 기억했어. 정말 무식하게도 그녀의 신체적 특성까지 기억하다니.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완전히 기억이 났어. 샬롯은 그가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그의 존재에 매우 기뻐하며 그를 꽉 껴안았어. 믿기지 않겠지만 그들은 정말로 이상한 상황에 빠졌어. 이제 실비를 볼 차례야. 그녀는 그의 아름다운 와이프이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그녀는 그를 인사하려고 방문했어. 하지만 도착하자 그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녀는 화를 내며 도망쳤고 태페이는 할 말을 잃었어. 후에 태페이는 실비가 펜싱 수업에 가는 것을 멀리서 봤어. 샬롯이 실비에 대해 묻자 주인공은 그녀가 자신의 약혼녀이며 얼마 전에 만났다고 밝혔어. 샬롯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 그녀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 둘은 실비가 연습하고 있는 것을 찾았어. 태페이는 실비가 조금 의욕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어. 갑자기 샬롯이 실비를 부르며 태페이가 그녀와 연습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 샬롯은 실비가 약하다고 말하며 도발했지. 실비는 밤에 있었던 갈등을 끝내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어.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샬롯은 동전을 던져 누가 먼저 공격할지를 결정했어. 동전이 떨어지자마자 두 사람은 전력으로 돌진했어. 엄청난 속도였지만 태페이는 실비가 더 빠르고 치명적인 지점을 공격했다고 인정했어. 샬롯은 이 기회를 통해 실비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 기뻤어. 그런데 상황은 샬롯이 주인공의 검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하면서 달라졌어. 두 사람은 넘어져서 매우 당혹스러운 자세가 되었어. 그러나 샬롯은 실비에게 재미있었다며 침착하라고 말했어. 태페이는 매우 당황하고 부끄러워했지. 다음 날 세이카는 실비가 사회클럽에 가입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주인공은 클럽에 가서 클럽 전체가 건물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 들어가자마자 클럽 회장인 패트리샤에게 막혔어. 그녀는 주인공이 교육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 이유는 그의 부모가 가난한 상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지. 그녀는 주인공이 클럽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보겠다고 했어. 주인공은 이 도전을 받아들이며 준비하기 위해 떠났어. 주인공은 실비, 샬롯, 유의 도움으로 귀족 교육을 연습했어. 그는 무도회 연습까지 받으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 드디어 파티 날이 되었어. 주인공은 샬롯과 실비와 함께 준비를 마쳤어. 그들은 환영받으며 파티에 들어갔고 시험이 시작되었어. 주인공은 손님들과 어울리며 모든 것을 잘 해냈어. 동시에 세이카는 그의 실수를 찾으려고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어. 무도회가 시작되었어. 주인공은 샬롯과 함께 춤을 추기 위해 중앙으로 나갔어. 그는 샬롯에게 많은 칭찬을 받아 파티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 드디어 세이카는 그의 노력과 단기간의 성장을 인정했어. 그러나 그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언급하며 기쁨을 방해했어. 그리고 클럽에 들어가려면 파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티를 조직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 이 말에 태페이는 매우 당황했어. 왜냐하면 그는 그런 일을 2주 만에 해낼 방법을 전혀 몰랐거든. 세이카는 주인공에 대해 뭔가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그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주인공은 학교에 가고 실비와 샬롯에게 놀라게 돼. 그들은 그에게 파티 아이디어에 대해 계속 묻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그렇게 격식을 차린 파티에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 대화 중에 그들은 이전에 그를 괴롭히던 패트리샤가 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유명한 패션 브랜드인 세인트 로즈의 대표라는 것을 밝혔어. 그러다 세이카가 나타나 주인공을 꾸짖고 그녀에 대해 허락 없이 이야기할 수 없다고 꾸짖었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브랜드의 새로운 컬렉션을 출시할 예정이며 내수를 동반자로 초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나중에 학교를 떠나면서 태페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는 유에게 왜 세이카가 자신을 그렇게 나쁘게 대하는지 아냐고 물었어. 유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어.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할아버지를 방문하기로 했어. 학교에서 그들은 감기에 걸리고 혼란스러운 내수를 발견했어.
이제 그는 세이카와 함께 할 수 없었어. 그들은 그를 양호실로 데려갔고 주인공은 대신 내수의 자리를 맡아야 했어. 그러나 세이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 그녀는 행사에서 주인공을 보고 매우 놀랐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했고 주인공은 내수의 대역을 맡기로 했어. 새로운 컬렉션의 패션쇼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잘 해냈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했어. 그런데 인터뷰 중에 세이카가 주인공의 발을 계속 밟으면서 그를 괴롭혔어. 하지만 한 질문에서 주인공은 그녀의 노력과 리더십을 칭찬했고 그 말에 세이카는 그의 달콤한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 인터뷰가 끝나고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식사를 했어. 대화 중에 주인공은 세이카가 자신을 나쁘게 대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 그것은 과거에 그의 할아버지가 세이카의 할아버지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끝내면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세이카의 삶이 비교로 인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어.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전하며 자신이 할아버지의 옛 회사의 새로운 이사라고 밝혔어.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과거의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그는 새로운 이사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함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어. 이 말을 들은 세이카는 매우 기뻐했고 그들은 새로운 화해를 기념하며 건배했어. 하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파티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그녀는 그의 파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어. 이제 태페이가 학교에 가는 장면이 나와 가는 길에 유가 세이카와 잘 해결한 것에 대해 축하해 주었어. 그녀는 그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내수가 그를 어떤 곳으로 초대하며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어. 주인공은 이 기회를 이용해 독특한 파티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했어. 그때 샬롯이 나타나 대화를 방해했어. 그녀는 주인공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특별한 외출을 제안했어. 그녀는 실비에게 허락을 구했지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이 장면은 마치 실비에게 바람을 피우겠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 실비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주인공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약간 불편해 보였어. 집에 돌아온 실비는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태페이에 대해 왜 이야기하지 않는지 질문을 받았어. 그녀는 약간 당황하며 식탁에서 물러났어. 하지만 몇 분 후 샬롯을 찾아가 태페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샬롯에게 외출을 허락한 것을 후회하는 듯 보였어.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바꿔 샬롯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어. 다음 날 주인공과 샬롯은 만났어. 주인공은 조금 늦게 도착했고 샬롯에게 어디로 갈지 물었어. 그녀는 조금 멀지만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에 빨리 도착할 거라고 대답했어.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여러 장소를 둘러보고 슈퍼마켓과 아쿠아리움을 방문했어. 아쿠아리움에서 샬롯은 펭귄에 매료되어 하나를 사고 싶어 했고 그녀의 왕실 권력을 이용해 얻으려고 했어. 하지만 주인공이 그녀를 꾸짖었어. 그들은 계속해서 관광을 즐겼고 배가 고파져서 식사하기로 결정했어. 샬롯은 외부에서 많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았어. 집에서는 요리사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야. 나중에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항구로 가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그때 그들은 대관람차를 보고 타기로 결정했어. 대관람차 꼭대기에 도착하자 주인공은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고 샬롯은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어. 두 사람 사이에 로맨틱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샬롯은 그가 정말로 실비와 결혼할 건지 물었어. 그녀는 실비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그녀가 어머니를 잃고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어. 이 순간 주인공은 부자들도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대관람차에서 내리자 주인공은 파티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 후 그는 샬롯에게 외출에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했어. 샬롯은 매우 기뻐하며 모든 오타쿠가 원하는 그런 자신감 있는 포옹을 했어.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함께 보낸 시간을 절대 잊지 말라고 부탁했어. 주인공은 약간 혼란스러워했지만 샬롯은 말한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고 그들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어. 며칠 후 우리는 온천으로 모두를 초대하는 멋진 테마 파티 초대장을 받게 되었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온천 에피소드 중 하나야. 모두가 기차역에서 만나고 샬롯은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서 놀랐어. 그들은 기차에 올라타고 온천으로 떠났어. 도착하자마자 소녀들은 방과 장소에 대해 매우 신나했어. 하지만 유가 주인공의 개인 메이드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방에 들어가려고 했어. 이를 눈치챈 주인공은 그녀를 맞고 여자들 방으로 가서 편안히 쉬라고 했어. 그리고 오늘만큼은 메이드 역할을 잊으라고 했어. 유는 이해하고 결국 여자들 방으로 갔어. 남자들 방에 도착하자 그들은 주인공에게 온천 계획이 멋지다고 칭찬했어. 그리고 좀 불법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훌륭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반면 여자들은 남자들이 엿보려 할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들이 오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실비의 검 좀 봐봐. 한편 유는 항상 주인공의 하인이었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구석에서 겁에 질려 있었어. 몇 분 후 소녀들은 옷을 갈아입으러 갔고 샬롯은 유가 너무 걱정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조금 안심시켰어.
그들은 온천에 도착해 남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의 머리카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세이카의 검은 머리카락과 실비의 금발을 칭찬하며 여자들끼리 대화를 나누었어. 하지만 점점 대화가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칭찬으로 바뀌었어. 한편 남자들은 온천에 도착해 여자들이 하는 일을 과장되게 상상하기 시작했어.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는 모습이 웃겼어. 그중 한 명은 참지 못하고 여자들에게 달려갔지만 결국 그녀들에게 완전히 당했어. 나머지 남자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기고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어.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 주인공과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그는 새로운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가장 어린 대원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제안했어. 그 젊은이는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희생을 받아들였어. 그는 목표 지점에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도중에 그만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 주인공은 이제 혼자서 임무를 완수해야 했어. 안타깝게도 그는 또 다른 함정에 빠져 여자들의 온천으로 떨어졌고 그곳에서 벌을 받았어. 모두가 잡히고 여자들에게 질책을 당했어. 유는 주인공에게 그냥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 됐잖아 라며 자신도 그와 함께 있고 싶었다고 말했어. 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면모를 보여줬어.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을 상대로 탁구 경기를 제안했어. 실비와 주인공이 길거리 규칙으로 경기를 하기로 했어. 주인공은 점수를 내기 위해 실비와 함께 기회를 엿봤어. 하지만 실비는 진지해졌고 우연히 그녀의 커다란 매력을 남자들에게 보여줬어. 모든 남자들은 미쳐버렸어. 이후 그들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여러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밤이 되자 남자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여자들은 그날의 파티와 멋진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세이카는 이게 진짜 파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즐거웠다고 했어. 실비는 세이카가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있다고 칭찬했고 세이카는 얼굴이 빨개졌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샬롯은 모든 여자들이 주인공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챘어. 실비, 유, 세이카 모두. 그래서 그녀는 주인공이 한 명을 선택해도 화내지 않기로 약속했어. 모든 여자가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잠자리에 들었어. 주인공은 정말 운이 좋은 남자야. 이렇게 훌륭한 하렘을 가지고 원하는 여자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최근 며칠 동안 주인공이 학교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멀리서 샬롯을 보게 되었어. 그는 샬롯이 학교 첫날 했던 것처럼 그녀의 눈을 가리고 신비한 목소리로 누구게? 라고 물어봤어. 놀랍게도 샬롯은 맞추고 너는 항상 맞출 수 있어. 왜냐하면 넌 내 소울메이트니까 라고 말했어.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실비가 이걸 보고 좀 슬퍼했어. 왜냐하면 그녀의 주인공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녀는 소녀들끼리 한 약속을 떠올리고 물러났어. 근데 갑자기 샬롯에 미친 집사놈이 그들을 쫓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그는 샬롯이 주인공과 함께 있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기로 했고 한참을 뛰어다닌 끝에 겨우 따돌렸어. 하지만 샬롯은 뛰느라 발목을 삐고 말았어. 주인공은 이 기회를 빌려 샬롯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사과했어. 그런데 그 전에 그는 그녀를 양호실로 데려갔어. 그곳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장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미친놈이 있었어. 그는 바로 하트만 베제라임이라는 유명한 사업가였고 주인공의 할아버지 회사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도착하자마자 그는 샬롯에게 손등에 키스하며 인사했고 테페이를 알아보고 제대로 인사했어. 그런데 모두를 놀라게 한 건 그가 샬롯의 약혼자라고 소개하면서였어. 이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어 샬롯은 좀 슬퍼졌어. 잠시 후 카르멘은 공손하게 자리를 떠나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남겼어.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 그 얘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주인공은 샬롯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저녁 약속을 상기시켰고 그러자 샬롯은 조금 기뻐하며 기다리겠다고 했어. 실비는 집에 돌아와서 긴장을 풀기 위해 샤워를 했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는 아빠가 전화로 겁에 질린 목소리로 수상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 그러면서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 다음 날 실비는 샬롯에게 하트만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어. 둘은 어린 시절 친구였는데 말이야. 하지만 실비는 그냥 넘기기로 했어. 그러면서 그녀는 아빠의 전화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말했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충돌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 샬롯은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이 모든 혼란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 갑자기 세이카가 나타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호텔에서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어. 나중에 샬롯은 테페이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급히 떠났어.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는 줄도 몰랐어. 밤이 되자 주인공은 샬롯과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호텔 리셉션에 있었고 할아버지와 회의 중인 하트만을 보고 놀랐어.
주인공은 그에게 다가가서 행운을 빌어줬어. 샬롯은 주인공이 1시간 후에 스위트룸에서 보자고 보낸 메시지를 받았어. 그 사이 하트만은 주인공의 할아버지와의 회의에 참석했고 실비의 아버지가 다른 손님 중 하나로 기다리고 있었어. 시간이 지나고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샬롯은 집을 나섰고 알프레드가 뒤쫓아왔지만 간신히 도망쳤어. 그녀는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에 신나게 들어갔지만 방은 비어 있었어. 주인공은 상황을 대비해 훈련 중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그는 샬롯에게 다시 전화를 걸기로 했는데 갑자기 건물의 모든 불이 꺼지면서 통화가 끊겼어. 몇 초 후 그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해치겠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어. 이후 모두 변장한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았어. 하트만의 조수인 요제핀이라는 여자가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는 매우 진지해지며 행동하기로 했어. 그녀는 호텔의 카메라를 해킹해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고 결국 샬롯이 호텔의 한 방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 그래서 주인공은 그곳에서 샬롯과 회의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심했어. 그는 옷을 갈아입고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이상한 슈퍼바이크를 발견했어. 그때 실비가 나타나서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했어. 왜냐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거든. 하지만 실비의 옷은 그녀의 몸매에 맞지 않았어. 가는 길에 그들은 다른 강도들에게 쫓겼고 놀랍게도 그들을 빠르게 해치웠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미친 듯이 공격을 시작했어. 이 커플은 장난이 아니었지. 그런데 계속 가던 중에 그들은 적들에게 포위당했어. 다행히도 지원군이 도착해서 도와줬어. 그동안 샬롯은 그 남자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의지가 확고했어. 그 와중에 하트만은 요제핀과 맞서 싸우려 했지만 불행하게도 기습을 당하고 쓰러졌어. 혼란 속에서 요제핀은 도망가기로 결정했고 실비와 세이카는 가족들이 있는 방을 찾아냈어. 모두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심했어. 하지만 하트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어. 주인공은 샬롯을 찾으러 뛰어갔고 그녀는 너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어. 하지만 그는 그녀를 진정시켰어. 나중에 주인공은 실비와 세이카에게 고마움을 표했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 샬롯은 도둑이 호텔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말한 걸 기억했어. 유는 할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렸고 모두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썼어. 상황이 점점 더 긴박해지고 샬롯은 마침내 함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표현했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었어. 상황이 더욱 긴장되게 된 건 옛날 특수부대가 폭탄들을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였어. 폭탄이 여러 개라는 걸 알게 되자 실비와 세이카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폭탄 해체를 돕겠다고 나섰어. 한편 두 사람은 문을 통과하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다 샬롯이 갑자기 전기톱을 가지고 나타나서 문에 구멍을 내고 통과했어. 그 순간 유는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전력을 복구해 폭탄을 찾는 작업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줬어. 주인공과 샬롯은 모든 걸 각오한 적과 마주쳤고 주인공은 샬롯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 적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했어. 세이카는 한 장치를 발견하고 폭탄을 해체하는데 2분이 남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녀와 실비는 절망적으로 잘라야 할 케이블을 찾기 시작했고 시간이 거의 다 되자 실비가 붉은 케이블을 잘라 장치를 해체했어. 한편 주인공은 폭탄이 저장된 장소를 발견하고 10초밖에 남지 않은 걸 알게 되었어. 그는 욕실로 달려가 폭탄을 쓰레기통에 넣어 강화된 벽 덕분에 폭발이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했어. 나중에 모두가 모여 무사히 살아남은 것을 기뻐했어. 불행히도 샬롯에게 하트만의 소식을 전했고 그녀는 하트만과의 사랑을 떠올리며 슬퍼했어. 왜냐하면 하트만은 그녀의 약혼자였으니까. 얼마 후 사람들이 샬롯을 데리러 왔고 그녀는 주인공과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했어.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건 하트만과 요제핀이 이 모든 계획에 연루되어 있었고 결국 샬롯을 그들의 전리품으로 납치했다는 거였어. 샬롯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무력감을 느끼며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어. 그의 할아버지와 실비의 아버지는 이제 이 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이 되었고 그들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관여하지 말라고 했어. 테페이는 방에 돌아와 샬롯과 함께했던 모든 일을 떠올리며 슬퍼했고 그녀에게 그런 짓을 한 자들이 그의 부모를 해친 자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 다음 날 그는 학교에 갔지만 샬롯 없는 학교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는 학교를 떠나 그녀와 함께 갔던 모든 장소를 방문했어. 그동안 샬롯은 하트만과 함께 기차에서 깨어났고 하트만은 모든 일의 주범이라고 고백했어. 그는 그녀의 가족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갚을 유일한 방법은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었어. 그는 그녀를 몇 명의 미친 사람들과 함께 두고 떠났어. 그들은 샬롯을 대상으로 온갖 망상을 품고 있었지. 집에 돌아온 주인공은 세이크에게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는 꾸지람을 들었어.
그는 슬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순간 세이카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며 그에게 키스했어. 그 장면을 목격한 실비는 두 사람을 보고 주인공을 때리며 샬롯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주장했어. 그녀는 샬롯의 위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하며 주인공을 격려했어. 이후 유는 주인공을 방으로 데려가서 샬롯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했어. 기차 안에서 샬롯은 남자들에게 목욕을 하게 해달라고 설득했고 그들은 흥분한 채로 허락했어. 그들이 샬롯을 엿보려 했을 때 그녀는 그들을 한꺼번에 제압했어. 다음 날 테페이는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공항으로 갔고 세이카를 만났어. 그녀는 그가 샬롯을 구하러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질투를 느꼈어. 왜냐하면 그녀도 주인공을 매우 사랑했거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똑같이 할 것인지 물었고 주인공은 물론이지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널 찾을 거야 라고 답했어. 세이카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주인공을 안고 작별 인사를 했어. 유는 샬롯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모두와 조율하기 시작했어. 실비의 아버지와 알프레드의 도움을 요청했어. 몇 날 며칠 후 주인공과 실비는 그녀의 집에서 파티를 열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즐기기로 했어. 실비는 감정을 드러내며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빠가 항상 그녀를 위로해줬던 걸 떠올렸어. 그들은 파티에서 처음 만났던 날과 첫 번째 싸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맞붙기로 했어. 이번엔 주인공이 졌지만 실비는 남자다운 주인공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약혼을 끝냈어. 그러면서 주인공이 사실은 샬롯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를 키스하고 샬롯을 구하기 위해 힘을 냈어. 다음 날 샬롯의 위치를 확인한 그들은 첫 번째 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샬롯을 구출하기 위한 임무를 시작했어. 알프레드는 그들을 잠시 속이고 적들에게 돌격했어. 계획은 주인공이 기차의 조종실에 진입하는 것이었어. 요제피는 샬롯을 위협하며 다시 기차의 통제권을 되찾았어. 그녀는 화가 나서 두 사람을 한 번에 제거하려 했지만 하트만이 무자비하게 그녀를 쏴버렸어. 요제핀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도 무시한 채 말이야. 하트만은 모든 악당처럼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어. 그는 고급 호텔을 자주 다니던 소매치기였고 모든 것이 잘 풀리다가 주인공의 할아버지에게 잡혀서 인생 최악의 굴욕을 당했어. 그때부터 그는 복수를 결심했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객차를 분리했어. 주인공은 작은 틈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돌진했지만 샬롯을 구하려다 그녀가 기차에서 떨어질 뻔해 멈췄어. 그 순간 하트만은 테페이를 쏘았어. 샬롯은 요제핀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했어. 샬롯은 의학을 공부한 적이 있어서 가능했어. 그동안 실비는 총상을 입고 기절한 주인공을 구했어. 그러나 그들은 3명이 오토바이에 타고 있어서 점점 더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어. 그래서 실비는 알프레드를 버리고 주인공과 단둘이 가기로 했어. 실비는 유아 소통의 기차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받았어. 기차 안에서 샬롯은 테페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 주인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차에 뛰어들어 샬롯을 구하기 위해 길을 막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기 시작했어. 샬롯은 그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뻤지만 하트만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를 당장 없애려고 했어. 하트만은 주인공의 부모를 죽인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히며 그를 도발했어. 이를 들은 테페이는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하트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어. 그는 하트만의 총을 검으로 떨어뜨리고 둘은 기차가 폭발하기 전에 뛰어내렸어. 아래에서 실비가 그들을 잡아줬고 알프레드는 샬롯인 줄 알고 하트만을 잡아 강물에 던져버렸어.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샬롯을 무사히 구출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어. 샬롯은 기다릴 틈도 없이 주인공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감사의 의미로 유혹적인 행동을 시작했어. 실비는 이 광경을 보고 질투와 부끄러움에 소리쳤어. 학교로 소식이 전해졌고 클럽의 모든 멤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 한편 병원에 있는 하트만은 요제핀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클럽 멤버들은 샬롯의 귀환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기로 했어. 파티는 주인공이 아름다운 와이프들과 함께 춤을 추며 마무리되었어. 여러분이 이 요약을 즐기셨길 바라고 화면에 나오는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